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8과를 같이 공부해 볼게요. 18과의 제목은 Non è in casa in questo momento. 지금 집에 없어요 라는 표현인데요. 전화상의 대화가 나올 것 같네요. 자, 본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녹음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Lezione 18. Non è in casa in questo momento. Dialogo 18. Pronto? Posso parlare con Marco? Con chi parlo, scusi? Sono Gino, un vecchio amico coreano di Marco. Ah, sì, Gino. Io sono la mamma di Marco. Come stai? Io sto bene. Voi state tutti bene in famiglia? Sì, stiamo benissimo. Chiami dalla Corea o sei in Italia? Adesso sono a Roma. Rimango una settimana in Italia. Bravo. Ascolta, Marco non è in casa in questo momento. Se vuoi, puoi provare a chiamarlo al cellulare. Ce l'hai il suo numero? No, un attimo che prendo la penna. Ecco, sono pronto. Ok, il numero è 339 12 34 567. Grazie, signora. Di niente. Stammi bene, Gino, e passa da noi a trovarci prima di partire. Sì, signora, volentieri. Arrivederci. 자, 여러분 우리 대화를 들어봤는데 예상했던 대로 전화통화 내용이었어요. 보통 이제 이탈리아 친구가 생기고 하면 메시지도 받을 수 있겠지만 주고받는 경우도 많지만 이렇게 전화 통화하는 상황이 생겨요. 근데 회화에서 가장 어려운 게 얼굴 안 보고 보지 않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통화가 굉장히 어려운데 여러분 우리 오늘 전화 통화하는 방법 표현들 한번 익혀볼게요. 자, 만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세 포인트 첫 번째 보니까 pronto 여보세요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 pronto 하면은 준비가 되다 라는 표현으로도 쓰이는데 우리 전화 통화할 때 전화 받을 경우 여보세요 라는 표현으로 pronto 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pronto 라고 여보세요 라고 하고 저 누구누구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표현이에요. Posso parlare con Marco? 제가 마르코와 함께 parlare 말할 수 있을까요? Posso parlare con Marco? 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거나 혹은 또 어떤 표현으로 쓸 수 있을까요? 우리 앞서서 조건법이라는 걸 배웠는데 조건법은 언제 쓴다고 했었죠?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표현할 때 조건법을 쓴다고 했었는데 저 마르코와 통화하고 싶어요 라고 좀 예의 바르게 표현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조건법을 활용하시면 되세요. 자, 보시면 pronto vorrei parlare con il signor Marco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pottere 자리에 vorrei 라는 표현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다음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보시면 이렇게 통화를 할 때 누구와 전화를 하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 바꿔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신데요? 실례하지만 어떻게 전화 거셨죠? 라는 용무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 실례하지만 누구세요? 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쓰면 되세요. Con chi parlo? 끼에 막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누구와 함께 말을 하고 있습니까? 통화하고 있습니까? 라는 표현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Con chi 누구와 함께 parlo? scusi 라는 표현을 써줌으로써 조금 더 정중하게 물어볼 수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대답을 할 때는 sono io 라고 대답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화 받으신 분은 그쪽은 또 누구세요? 라고 또 되물을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con chi parlo 똑같이 물어봐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실례하지만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chi sei, chi è 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내가 지금 통화하고 있는 사람, 말하고 있는 사람 누구십니까? 라는 표현으로 쓴다. con chi parlo. 자, 꼭 알아두시면 되세요. 전화 통화할 때 당황하지 마시고 이런 표현 활용해 보세요. 자, 그럴 때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는데 오늘 강세가 빠졌네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찾는 분 계시네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라는 표현을 할 때 sì, aspetti un momento.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aspetti. 명령법, 존칭 명령이에요. 자,
당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는 표현. 그리고 혹은 바꿔드릴게요. 전화 통화 바꿔드릴게요 라는 표현 쓸 수 있죠. 그럴 때는 우리 바꿔주다, 넘겨주다, 수화기를 넘겨주다 라는 표현으로 빠싸레 동사를 쓰게 되어 있어요. 자, 빠쏘가 빠싸레 동사예요. 그래서 당신에게 지금 당신이 찾는 그 분을, 그 사람을 넘겨드릴게요 라고 해서 리엘로, 리엘라, 빠쏘, 수비토, 지금 바로 라는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자, 우리 앞서서 대명사 많이 배웠는데요. 여기서 리는 당신에게 그를 찾는 사람을 간목, 진목 이렇게 결합이 된 상황이에요. 이 간목이 3인칭 단수일 경우에는 이렇게 결합이 되는데 가운데 에셀의 동사 아니죠. 그리고의 애동사죠. 그쵸? 그리고의 애동사를 넣어서 리엘로를 합쳐서 써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리엘로, 리엘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이런 경우가 있었고, 자, 3번 한번 넘어가 볼게요. 3번에 보면 마르코, 당신이 지금 찾고 있는 마르코 집에 없어요. 그러니까 늘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없어요. 당신이 전화한 순간에 지금 마르코는 집에 없네요 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싶을 때는요. 마르코 노네 인 casa, 집 안에 없어요. 근데 언제요? In questo momento, 당신이 지금 전화한 이 순간 questo momento에는 없어요 라고 표현할 때 이렇게 쓰시면 되세요. 자, 지금 없는데요 라는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non c'è adesso, 지금 없어요. 그러나 뭐 나중에 돌아올 거예요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겠죠. 또는 어떨 때 쓰이나요? 당신에게 전화하라고 할게요. 이럴 경우가 많죠. 지금 집에 없는데 돌아오면 당신에게 전화하라고 전해줄게요 라는 표현이죠. 이럴 때 우리가 La faccio chiamare dopo 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거 되게 많이 봤네요. 우리 바로 앞서서 사역동사 공부했었는데 fare가 조동사가 아닌데도 뒤에 동사 원형이 왔다 이러면 이게 사역동사로 쓰였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녀에게 당신에게 전화하라고 할게요. 그 사람, 당신이 찾는 사람 돌아오면 당신에게 전화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La faccio chiamare dopo 라는 표현을 쓰시면 되세요. 아니면 이럴 경우 있잖아요. 잘못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럴 경우에 상대방이 전화 잘못 거셨어요 라는 표현. 틀린 번호예요. 그 번호 아니에요 라는 표현할 때 guardi, 저기요. sbagliato il numero, 번호 틀렸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되세요.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고 끊는 게 예의가 되겠죠. 자, 그럼 만세 포인트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문법 표현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문법에 보시면 접속법이 나와 있는데요. 접속법도 굉장히 중요한 문법 종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접속법이라는 것은 좀 들어본 것 같아요. 어디선가, 그쵸? 가정법 할 때, 가정문 만들 때 들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가정문 만들 때 우리가 가능성의 가정문, 비현실의 가정문 만들 때 접속법 활용한다고 배웠어요. 그때 우리가 접속법이 어떠한 형태인지 공부하진 않았지만 지금 같이 보면서 용법과 형태 확인해 볼게요. 자, 접속법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다른 명칭으로 불리기 때문에 직설법과 뭔가 대비되는 점이 있을 거예요. 자, 직설법이라고 하면 객관성이나 확인된 정보, 확실성을 표현할 때, 그러니까 확실한 것을 표현할 때 우리는 직설법을 썼어요. 객관적으로 확실한 사실들을 표현할 때 직설법을 썼다면 접속법 같은 경우는 주관적인 것, 주관성을 나타내는 표현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또는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의견 또는 바램, 감정들을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접속법을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직설법은 객관적인 것, 접속법은 주관적인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예문을 한번 볼게요. 예문을 보시면 직설법과 접속법을 비교를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보면 dice che parte domani, 그가 말한다. 내일 떠난다고. 그럼 내일 떠나는 게 확실한 거예요. 내일 떠나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직설법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보세요.
passa da noi prima che parta. 너 떠나기 전에 우리 집에 들러. 이러한 표현을 쓰는데 떠나기 전에 우리 집에 들러라고 할 때 이 뿌리맞게가요. 뭐뭐 하기 전에라는 표현인데 뭐 주관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는 않지만 뿌리맞게가 나오게 되면 그 뒤에는 접속법으로 써라라는 규칙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 우리가 접속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접속법은 주관적인 사실, 감정, 의견, 뭐 불확실성을 나타낼 때에도 쓰지만 이렇게 접속법을 요하는 접속사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접속법을 쓰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용법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형태를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접속법도 이제 변형이 되어지는데 동사별로, 인칭별로 변형이 되겠죠. 우리 너무 많이 배웠어요. 현재 직설법도 배우고 미래도 배우고 또 뭐 배웠어요? 조건법도 배웠죠. 그런데 다 용법이 다르다 보니까 동사별로, 인칭별로 변형이 됐는데 이 접속법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접속법이요. 외울 게 더 많아요. 그 단순 시제가 있는가 하면 그 복합 시제도 있기 때문에 과거 형태가 당연히 있어요. 근데 과거 형태가 반과거 형태도 있고 대과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하고 외울 거리가 많긴 한데 접속법이 일상 회화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여러분들 꼭 공부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기실 거예요. 자, 일단 변형 형태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뭐예요? 아래 동사, 에레 동사, 이레 동사, 또 이레 동사 2형, 이레 동사는 두 가지 형태가 있죠. 이런 경우에 따라서 변형이 따로 되는데 보세요. 1인칭, 2인칭, 3인칭 단수 형태 똑같네요. 빠르리, 빠르리, 빠르리. 그래서 3인칭, 1, 2, 3인칭 단수 형태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 빠르리아모, 빠르리아떼, 빠르리노가 되는 거예요. 아래 동사인데 아의 음가가 살려있지 않고요. 이라는 음가를 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빠르리, 빠르리, 빠르리가 되고 끄레데레 동사 한번 볼게요. 에레 동사, 이레 동사 보니까 음가가 아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라는 음가로 끝나게 돼요. 그래서 끄레다, 끄레다, 끄레다 또는 센따, 센따, 센따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자, 접속법 현재는 특이사항이 1인칭, 2인칭, 3인칭 단수 형태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근데 이게 규칙일 경우는 이랬어요. 또 불규칙일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렇죠? 불규칙일 경우가 훨씬 많을 텐데 불규칙도 똑같아요. 1, 2, 3인칭 단수 형태는 똑같아요. 우리 기본적으로 에셀의 아벨의 불규칙 형태 꼭 외워둬야겠죠. 왜요? 접속법, 복합 시제. 우리 과거 형태 만들 때 조동사로서 활용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에셀의 아벨의 형태 꼭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자, 다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과거 형태는 어떻게 될까요? 과거 형태.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에셀이랑 아벨의 접속법을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본동사의 과거분사 PP 형태를 넣어준다라고 해주시면 되세요. 계속 반복하지만 에셀의 아벨의 어떤 것을 취하느냐에 따라 타동사냐 자동사냐를 구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타동사의 경우에는 아벨에를 취하시면 되고 자동사의 경우에는 에셀에를 취하시면 되세요. 자, 메데레라는 동사를 보면 메데레는 무엇을 보다 대표적인 타동사예요. 그럴 때 타동사기 때문에 보조동사 에셀의 아벨의 둘 중에 어떤 것? 그렇죠. 아벨의 동사를 이용하면 되죠. 아벨의 3인칭이라고 해볼게요. 3인칭 접속법 현재 어떻게 될까요? 1, 2, 3인칭이 다 똑같다고 했어요. 아비야. 저 교재에 나와 있죠. 아비야. 다음에 본동사의 PP 형태, 메데레의 PP 형태. 그렇죠. 미스도 이렇게 써주시면 이게 복합 시제, 과거 시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접속법 과거 만드는 것까지 배웠어요. 예문 하나 볼게요. Spero che lui stia bene. Spero, 뭐뭐 하길 바란다. 개인적인, 주관적인 바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접속법을 쓰게 되어 있어요. 자, 께 이하 종속절에 보세요. 접속법 들어가 있나요? 그쵸? star의 동사의 접속법, stia가 들어가 있네요. 이럴 경우에 접속법을 쓰게 되는 경우고요. 자, 두 번째 문장에서는 우리 형태만 보세요.
씨야 arrivata 어떤 형태예요? 그렇죠. 접속법 과거 형태네요. 이렇게 접속법 과거 형태 만드는 방법까지 봤어요. 자, 그러면 접속법은 이렇게 현재와 과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무슨 시제 있나요? 아래 3번에 보니까 방과거 형태가 있네요. 방과거 형태. 방과거가 뭐였죠? 바로 전에 배웠죠? 방과거 같은 경우는 과거의 불특정한 시점에 지속되거나 습관적으로 반복된 행위를 서술할 때 우리가 쓴다고 했었어요. 그 경우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 접속법 방과거 볼게요. 접속법 방과거 형태가 좀 많이 달라요. 우리 직설법에서 방과거 형태도 동사 변형할 때 조금 단순하게 변형됐었던 것 같은데 접속법 방과거도 조금 단순하게 변형이 돼요. 자, 보세요. 아래 동사 빠를라레 보시면 빠를라시, 빠를라시, 빠를라세. 여기서도 좀 특이한 사항이 있네요. 1인칭 단수, 2인칭 단수가 형태가 똑같아요. 근데 원래 현재에서는 1, 2, 3인칭 단수가 똑같았잖아요. 근데 방과거에서는 1, 2인칭까지만 똑같아요. 그리고 3인칭은 달라져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빠를라시, 빠를라시, 빠를라세, 빠를라시모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자, 끄레데레 동사, 에레 동사 볼게요. 끄레데레, 에 동사이기 때문에 끄레데시, 끄레데시, 끄레데세 이런 식으로 여기도 1인칭, 2인칭 단수가 똑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일의 동사 한번 볼게요. 일의 동사도 현재 시제에서는 조금 다르게 변형이 되긴 했지만 방과거에서는 똑같이 이씨, 이씨, 이세, 이시모, 이세, 이세로라고 변형이 된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제 규칙 변형일 경우에는 이렇고 불규칙 경우에는 접속법 방과거 불규칙일 경우에 여러분 에세레 아베레 반드시 또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또 복합 시제가 있어요. 접속법에는 대과거 형태까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접속법 대과거를 만들려면 에세레 아베레의 접속법 방과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에세레 아베레의 접속법 방과거는 에세레는 여러분 이게 교재에는 반대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에세레의 방과거 불규칙 형태가 포시, 포시, 포세, 포시모, 포스테, 포세로라고 되어 있고요. 자, 아베레의 경우가 그 위에 거예요. 아베시, 아베시, 아베세, 아베시모, 아베스테, 아베세로. 자, 불규칙 변형 에세레 아베레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왜? 접속법 대과거를 만들 때 활용을 해야 되니까. 자, 접속법 대과거 그럼 한번 볼게요. 자, 4번에 우리 대과거 형태 한번 볼게요. 이 대과거는 복합 시제이기 때문에 우리 앞서 배웠던 접속법의 방과거를 활용을 해야 돼요. 접속법 방과거, 에셀의 아베레 동사의 접속법 방과거를 활용을 한 다음에 그리고 주 동사, 본동사의 과거분사, PP 형태를 결합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예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베데레 동사를 한번 활용해 볼게요. 베데레 동사를 대과거, 접속법 대과거로 바꾼다고 하면은 에셀의 아벨의 조동사를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대표적인 타동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아베레를 이용을 하겠네요. 자, 이오 아베레의 접속법 방과거 무엇일까요? 자, 그렇죠. 아베시가 되죠. 아베시 플러스 본동사 베데레 PP 위스도 이렇게 되면 이 형태가 대과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예문 한번 볼게요. 예문에 보시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주절에 스페라보 개인적인 바람을 나타내는 그런 동사가 쓰였어요. 이렇게 개인적인 바람을 나타내는 동사가 쓰였다 하면 종속절에는 당연히 접속법이 쓰여야 해요. 그런데 스페라보 과거 형태가 쓰였어요. 그러면 종속절에는 과거 시제가 와야 되겠죠. 자, 과거 시제로서 접속법 방과거가 올 수도 있고 접속법 대과거가 올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문장에서는 스테세라고 해서 스타레 동사의 접속법 방과거가 쓰였는데요. 이럴 때는 스페라보도 과거 시제, 스테세도 과거 시제 해서 동시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시제예요. 그래서 나는 그가 잘 있기를 바랐다. 그가 잘 지내기를 바랐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문장 보세요.
pensavo라는 건 생각하다라는 동사죠. 내 생각에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감정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요. 이 pensar에도 만약에 뒤에 종속절이 있다 하면 종속절에는 접속법 형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pensavo가 과거 형태니까 뒤에도 과거 형태 나오겠죠. 접속법, 반과거 혹은 대과거가 나오는 건데 지금 종속절에 대과거 형태 들어가 있네요. fosse arrivata라는 대과거 형태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시제 앞선 시제가 돼요. 나는 생각했어요. 클라라가 로마에 도착했을 거라고. 내가 과거에 생각했는데 클라라가 도착했을 거라고. 이런 식으로 한 시제 앞선 시제가 돼요. 이렇게 대과거 용법까지 살펴봤고요. 자, 다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넘어가 보면은 우리 이렇게 본문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깨라는 연결사를 기준으로 해서 앞뒤의 시제를 일치시켜 주는 게 좋은데 앞쪽에 주절에 현재가 쓰여져 있다 하면 뒤에 종속절에도 현재 혹은 과거, 한 시제 앞선 시제가 오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주절에 과거 시제가 왔다고 하면 깨 이하 종속절에는 어떤 게 올까요? 당연히 과거 시제가 오죠. 근데 과거 시제가 반과거 시제가 있고 대과거 시제가 있어요. 의미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써주시면 돼요. 자, 우리 시제 정리는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직설법 동사를 쓰느냐, 접속법 동사를 쓰느냐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문장에서 접속법을 써도 되는 경우가 있고 직설법을 써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똑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에 접속법을 쓴다면 조금 더 머리를 많이 써야 돼서 귀찮을 수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직설법으로 대체해서 써주실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무엇이 있냐면 보시면 여러분 첫 번째 문장 보세요. Non è arrivato in tempo perché si è svegliato tardi. 이유를 나타낼 경우 직설법 써준다. perché 이유에 무엇 때문에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유를 설명할 때는 직설법 써주시고요. 자, 두 번째 문장 보세요. 두 번째 문장 볼 때는 목적, 뭐뭐 하게끔, 뭐뭐 하도록 이라는 인모도께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인모도께가 나오게 되면요. 이하에는 접속법을 써주셔야 돼요. 목적을 나타낼 경우에 이렇게 접속법을 써준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예문 묶어서 한번 볼게요. 돋보께 나오고 뿌리맞게 나오네요. 이 돋보께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한 이후에 뭐뭐 하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돋보께 이후에는 어떠한 행위보다 한 시제 앞선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대과거 형태가 많이 쓰이는데 일단 그것보다는 중요한 게 돋보께 뒤에는 직설법이 쓰여요. 아브로 피니토라는 직설법이 쓰이는데 뿌리맞게 보세요. 뒤에는 피니스카 접속법이 쓰였어요. 그래서 돋보께 뒤에는 직설법이 쓰이고 뿌리맞게 뒤에는 접속법이 쓰인다라고 알아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그 아래 나와 있는 것도 한 두 개 같이 묶어서 볼게요. 안께세, 비록 뭐뭐 하지만 이란 뜻이고 세페네 이것도 같은 뜻이에요. 양보절을 이끄는 접속사인데요. 안께세 이러면 비록 뭐뭐 하지만 직설법, 세페네 같은 의미이지만 접속법을 요하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나는 접속법을 피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세페네 안 쓰시고 안께세 써주시면 되겠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같은 의미이지만 직설법을 써도 되고 접속법을 써도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접속법 공부 같이 해봤고요. 18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